데일리 브리핑. 네, 데일리 브리핑 월요일 아침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연결하는 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바이든 민주당이 원안보다는 대폭 축소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Inflation Reduction Act라는 법을 상원에서 독자 가결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뭐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좀 자세한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토요일 날 절차 표결을 시작해서요. 또 수정안 표결, 일요일에 최종 본안 표결에서 51대 50으로 상원 가결에 성공했습니다. 네. 잘 아시는 대로 50대 50 가부동수 나오고 이 캐스팅 보트권을 갖고 있는 부통령,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가결로 성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2일에 지금 여름 휴회 중인 연방 하원이 12일에 이제 하루 동원을 해서 이제 가결을 최종 결정을 하게 될 텐데요. 민주당이 아직은 그 다수당이기 때문에 최종 승인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자,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2021년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에 1조 달러의 인프라 법안을 성사시킨 바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이제 미국 구조법이라고 해서 코로나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성사시킨 다음에 그때의 1조 달러의 인프라 법안을 이제 최종 성사시켰는데 이게 초당적으로 성사를 시킨 것이거든요. 달리 말해서 인프라 구축을는 뭐 당파에 따라서 달리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공화당 우세 지역에서도 당연히 뭐 고속도로 건설이나 교량 이걸 확충하는 데는 찬성하는 그런 공화당 의원들도 꽤 있어서 1조 달러 인프라 법안을 최종 가결시켜 놓고 난 다음에 곧바로 바이든 민주당이 추구했던 것이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규모가 3조 5천억 달러짜리였었거든요. 네. 엄청난 대규모 보통 하면은 1조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3조 5천억 달러를 들고 나오면서 세금 인상을 대기업과 이제 부유층에게 세금을 올려서 10년간 3조 달러를 걷어들여서 이것을 추진하겠다라고 거창하게 내걸어왔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당연히 상원 60표 장벽을 넘기가 어려울 테니까 어찌 보면 이제 꼼수라고 할 수 있는데 예산 조정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산과 관련된 것은 상원의 60표 장벽에 막혀서 이제 부결되는 또 무산되는 그런 사태를 모면하게 피하기 위해서 50표 단순 과반수인 51표만 얻으면은 가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예산 조정법에 적용을 하면은 다소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만은 민주당이 50석을 50대 50으로 지금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할 수 있으니까 예산 조정법에 이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을 적용을 시키는 그런 절차를 밟아온 것입니다. 수개월 절차를 밟아온 끝에 민주당이 상원에서 먼저 이것을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이제 하원에서 먼저 가결을 했는데요. 그때도 3조 5천억 달러를 2조 2천억 달러로 대폭 줄였습니다. 1조 달러 이상을 줄이고 하원에서 가결했는데도 지난해 12월에는 이것도 상원에서 사실은 좌초가 됐습니다. 50명이 이 민주당 상원의원이 저는 한 명도 빠지면 안 되는데 조맨신 상원의원이 이것도 너무 규모가 크고 또 물가가 급등하는 그런 와중에서 또 적자가 늘어나는 와중에서는 이렇게 돈을 많이 풀면 안 된다. 라면서 반대 의사를 공표했고 또 대학관과 조맨신 상원의원의 직접 협상 과정에서 상당히 얼굴을 붉히는 사태까지 벌어짐으로써 결국은 지난해 12월 좌초된 것으로 발표했고 더 이상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은 이제 사라진 그런 결과를 빚은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11월 중간 선거에 뭔가 내놓으려면은 이것을 그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계속 협상을 재개해서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이라는 명칭부터 바꾸고
규모도 더 줄이겠다. 그래서 이제 협상을 재개를 했는데 이것도 수개월 협상 끝에 7월 초에 이것마저도 무산된 바 있습니다. 1조 달러 이하도 무산된 바 있는데 지금 막판에 지금 척신모 민주당 상원 대표와 조맨신 상원의원이 어찌 보면 담판을 벌여서 이것마저도 줄여서 하자, 이것마저도 이제 무산시킨다 그러면 그야말로 11월 선거에 나설 수가 없다. 우리 다 죽는다. 뭐 이런 소리로 아마 설득을 한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순간에 이름을 그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로 바꿨고요. 규모도 뭐 한 7,500억 달러 규모라고 하지만 사실은 세금을 7,500억 달러를 세입을 늘려서 실제로 지출하는 거는 이 헬스케어와 기후변화 또 에너지 전환에 한 4,330억 달러를 투입을 하겠다는 것이고 나머지 3,000억 달러는 적자 감축에 쓰겠다는 것이니까 순수 지출은 뭐 2조 달러에서 지금 한 4,500억 달러로 대폭 줄인 그런 그 패키지 이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라는 이름을 붙여서 인플레이션 물가 급등 때문에 지금 모든 것이 어려워졌는데 여기에 도움이 될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는 것으로 해서 상원 가결에 성공을 했고요. 하원 안에서의 최종 승인도 이제 임박해지고 있고 조 바이든 대통령님이 여기에 지지 의사는 물론이고 이제 의회에서 승인해주기를 촉구하는 캠페인까지 벌였기 때문에 사실상 확정됐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이 법이 시행이 되면 우리 미국민들은 어떤 혜택을 받게 되는 건가요? 네, 우리 국민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헬스케어 부분과 또 이 에너지 전환 부분, 뭐 기후 변화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습니다만은 에너지 전환으로 보면은 더 이제 눈에 띄게 여파를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헬스케어는 말 그대로 오바마 케어인 ACA 법률 이대 최대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ACA의 확대된 정부 보조가 있습니다. 이 확대된 정부 보조로 거의 모든 이 1,300만 오바마 케어 이용자들의 월 프리미엄이 좀 더 낮아졌거든요. 할인 혜택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미 네. 지금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층은 거의 그 무료로 지금 정부 보험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받았고 심지어는 고소득층까지도 이게 이제 한 푼도 못 받는 정부 보조를 못 받는 계층들도 이제 새로 받게 되는 그것이 바로 이제 미국 구조법에 따라서 이 ACA의 정부 보조가 확대가 됐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2년짜리였습니다. 2년짜리라 올해 연말에 만료가 되는데 이번 법을 통해서 이것을 3년간 연장하는 것입니다. 2023년, 2024년, 2025년 3년 연장인데 당초는 2년 연장이라다 딱 보니까 대선에 걸려 있거든요. 1년을 더 추가로 연장해서 네. 다음 대선 때까지는 이게 문제가 안 되게 될 그런 상황이고 여기에 640억 달러를 투입하게 돼서 이제 보험료, 정부 월 프리미엄이 올라가는 일은 없게 이런 혜택을 받게 되고요. 상당히 이것도 중요한 그런 헬스케어 관련 의료비를 낮추는데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주당에서는 그동안 영구 연장을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면 영구 연장이라면 최소한 10년입니다. 네. 근데 3년 연장으로 끝난 것으로 볼 때는 좀 미흡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번에 의회 다수당이 공화당으로 가면은 이게 없어지면 없어질지 더 확대되기는 연장되기는 아마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3년간 연장받는데 만족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메디케어는 6,500만 명이나 지금 이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사상 처음에 메디케어 당국과 제약사들 간의 협상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1년에 처방약값 노년층은 이 메디케어 처방가격입니다. 네. 1년에 2,000달러를 넘으면은 한 푼도 안 내도 됩니다. 그 이상으로는요. 그러면 지금 2,000달러 1년 넘는 처방약값을 이용하는 노년층이 89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그 평균 900달러 정도의
의료비를 그 약값을 그 절약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처방약 값을 협상을 거쳐서 낮출 수가 있는 것인데 2026년에는 10종, 2029년부터는 20종. 이것만 보시더라도 이 한 달 1년에 그 $2,000 넘은 아웃 오브 파켓을 내지 않아도 되는 건 2025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메디케어 지금 당장은 한 푼도 혜택이 없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너무 늦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2025년에 처방약값 $2,000 한도 설정. 그 다음에 처방약값 낮추기는 2026년부터나 가능하고 10종. 그 다음에 2029년에나 20종. 이러다 보니까 이 메디케어 사상 최초에 이 협상권은 부여하더라도 너무 제약회사들의 입김에 밀려서 너무 늦게 혜택을 보려는 것 아니냐. 네. 이런 지적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또 이제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게 50년 노력 끝에 사상 최대의 그 기후변화, 에너지 전환에 투자하는 것이 이번에 그 성사가 된 것입니다. 3,690억 달러나 투입을 하게 되는데요. 전기차, 또 가정에너지 같은데 텍스 리베이트를 받는데 한 800억 달러를 투입을 해서 몇 번 전해드린 대로 $7,500 새차 전기차 살 때 또 중고차는 $4,000까지 지금 뭐 $7,500 이미 받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회사당 그 20만 대 한도가 없어지기 때문에 무한 경쟁이 펼쳐지면서 조금 확대가 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근데 소득 상한선이 있습니다. $7,500짜리 새차 전기차를 사는 수 있는 사람은 네. $15만 개인 소득, 또 부부 $30만 이하만 가능하고요. 돈 많은 사람들은 그런 전기차 어차피 뭐 $7,500 그분들에게는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이든 일단은 그 텍스 크레딧을 받지 않아도 되고 또 한 가지 제한이 있는데요. 전기차 승용차는 $55,000 이하, 또 SUV나 트럭 배는 $8만 이하. 이것만 제한을 한다 그러면 상당히 별로 혜택을 받을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전기차 웬만하면 $60,000 되고도 그렇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요거는 살만하면은 가격을 인하할 이 텍스 크레딧을 받으려면은 가격을 다운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박사들이. 그래서 그거를 아마 겨냥을 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또 배터리 값도 좀 낮춰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그것도 가격도 인하하면서 세제 혜택 줘서 전기차를 많이 늘리는 그런 그 2030년에는 말 그대로 전기차가 새 차의 판매의 절반이 되도록 한다는 게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이기 때문에 달만하면 뭐 그걸 달성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여러모로 이제 에너지 비용을 낮추는데도 좀 큰 혜택이 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대기업과 부유층으로부터 세금을 지금 더 걷겠다는 것이 지금 이 사람들의 지금 내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네네. 지금 뭐 지금 이런 만큼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과연 어느 정도는 어떻게 거둘 수가 있을까요? 네, 이 세금 인상안 또 세금 절약, 예산 절약이나 이런 이 탈루 추적 같은 경우도 총 규모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년간 $3조 더 늘리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한 $7,500억 상당히 줄였습니다. 그만큼 그 대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세금 인상도 한꺼번에 한다면은 지금 경기가 지금 약간은 불투명한데 이것도 너무 그 세부담을 갑자기 늘리면은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공화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도 일부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네. 이 여러 가지 세금 인상안 중에서 거의 다 모두 없애버리고 딱 한 2개 정도 남겼습니다. 하나는 이제 미니멈 코퍼레이트 텍스, 최저 법인세라는 것이 있는데요. 요것이 한 15%를 부과하겠다는 것인데 왜냐하면은 아마존닷컴을 비롯해서 엄청난 돈을 버는 500대 대기업들도 대다수는 연방 세금은 한 푼도 안 내는 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시절에 감세 혜택을 주면서
뭐 연구개발비 다 띄워주고 뭐 텍스 크레딧 다 주고 그러면 계산해 보면 연방세는 안 내거든요. 네, 네. 그런데 최소한 15%는 내도록 하자. 이렇게 되는데 아마 적용되는 회사들이 150여 개에 이제 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이게 워낙 그 덩치가 큰 기업들이기 때문에 150여 개 대기업들에게 15%의 최저세를 물리더라도 10년간 3,130억 달러나 걷어들일 수 있다고 합니다. 와. 그만큼 엄청난 이제 그 회사들로서는 부담이 더 이제 커지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지난 뭐 한 5, 6년간 많이 혜택을 받았잖아요. 그럼요. 트럼프 시절에 거의 네. 세금을 뭐 많이 안 내왔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사회에 좀 돌려주는 또 미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그런 이제 인내를 좀 해야 될 거 아니겠느냐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마지막 순간에 캐리드 인터레스트 인컴의 텍스 크레딧이 한 140억 달러의 그 세제 혜택을 주는데 이게 펀드 매니저라든가 부동산 투자 매니저 뭐 이런 사람들이 이자를 다루면서 그 소득은 조금 감세 혜택을 준 모양입니다. 140억 달러짜리는 폐지하려다가 이제 그대로 살려놨는데요. 대신에 역시 또 바이백이라는 것을 자사 매입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각 회사들이 자사 경영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식을 다시 매입하는 것인데 여기 바이백의 1%를 이 세금을 소비세로 물리는 그런 것이 대신 들어갔습니다. 네. 근데 이게 오히려 돈을 더 많이 걷어들여서요. 연간 한 730억 달러를 더 걷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10년간이면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요거는 이제 그렇게 계산할 수 없는 게 그런 바이백은 실제로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걷어들일지는 아직은 알 수가 없고 네. IRS에 800억 달러를 예산을 늘려서 2,040억 달러를 더 걷어들여서 10년간 1,240억 달러를 네. 이 세입을 늘리겠다 이런 방안도 들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이었습니다.